책 읽어드립니다. 칠판에 딱 붙은 아이들 제7화 특별방송 뻥방송. 어른들은 다시 회의를 하러 옆 교실로 이동했다. 자리를 옮기는 어른들 얼굴은 장마철 몰려온 새까만 먹구름을 뒤집어 쓴 것처럼 어두웠다. 하지만 기웅이, 동훈이, 민수는 먹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민 햇님 같은 표정이었다. 새 아이 입가에서 개구쟁이를 닮은 웃음이 실실 삐져나왔다. 어리둥절해서 쳐다보던 어른들 얼굴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했다. 그 와중에 눈치 없게 발버둥을 치며 오줌이 마렵다고 소리를 질러댔으니 그럴만도 했다. 빨간 한복 아줌마는 깜짝 놀라서 부채를 떨어뜨렸고 스님은 감고 있던 눈을 휘둥그레 떴다. 신부님은 뒤로 물러서려다 넘어질 뻔했다. 더구나 화장실이 아닌 교실에서 오줌을 눈 사람은 아마 자기들이 세상에서 처음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것도 손은 사용하지도 않고 누군가가 받쳐주는 통에 대고 나란히 서서 볼일을 보다니. 새 아이는 머릿속에 그 모습을 떠올리며 킬킬거렸다. 한참 키득거리고 있는데 셋 중 제일 덩치가 큰 민수의 배에서 소리가 들렸다. 꼬르륵. 그 소리가 출발 신호인 것처럼 기웅이와 동훈이의 배에서도 연달아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났다. 눈치 없는 배꼽시계는 손바닥이 칠판에 붙은 것도 모르고 밥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었다. 문득 자기들이나 배꼽시계나 눈치 없이 구는 건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 아이는 온몸을 들썩이며 깔깔댔다. 웃음소리에 놀란 담임선생님이 토끼 눈을 하고 달려왔다. 선생님은 자지러지게 웃고 있는 아이들을 한동안 바라보다 피시식 따라 웃었다. 참나, 세 박자 너희 진짜 못 말린다. 아니, 이 상황에서 웃음이 나오니? 새 아이는 크크크 웃음 섞인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네, 근데 저희 배고파요. 담임 선생님이 시계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아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배고플 때가 되긴 했다. 그나저나 너희 참 대단하다. 이 상황에서 오줌도 마렵고 배도 고프고 아주 할 건 다 한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잘 참고 견디는 새아이가 대견스러워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었다. 기웅이, 동훈이, 민수는 늦은 점심을 든든히 먹었다. 물론 자기 손을 쓸 수 없어서 부모님과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셋이 칠판에 손을 붙이고 먹는 점심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 오전까지만 해도 셋이 함께 밥 먹을 생각은 하지도 않았는데 한바탕 웃고 난 아이들은 처음과는 조금 달라졌다. 옆 교실에서 회의를 마친 어른들이 하나둘 다시 교실로 들어왔다. 어른들은 새아이에게 다가와 말을 건네기도 하고 응원을 하기도 했다. 처음 회의했을 때와는 다르게 많은 이야기가 오간 눈치였다. 구급대 아저씨는 아직 확실한 방법을 알아낸 건 아니지만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으니 걱정 말라며 아이들을 다독였다. 기웅이는 교실 맨 뒷자리 복도 쪽과 창 쪽 끝에 앉아있는 엄마 아빠를 번갈아 바라봤다. 아휴, 아직도 저러고 있네. 가까이 앉아서 아무 얘기라도 나누면 좋을 텐데. 기웅이는 속으로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동훈이는 어른들 속에서 자기 엄마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아까부터 아무리 찾아도 엄마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동훈이가 선생님께 물어보려는데 엄마가 교실 뒷문으로 들어왔다. 벼랑간 동훈이 눈이 동전만큼 커졌다. 동훈이 엄마 손에는 마이크가 들려 있었다. 언제 새로 손질했는지 머리도 화장도 더 단정하고 깔끔해 보였다. 그리고 그 뒤로 묵직해 보이는 카메라를 어깨에 맨 아저씨가 바짝 뒤쫓아왔다. 교실은 금방 술렁이기 시작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구급대 아저씨와 선생님은 얼른 쫓아가 막으려고 했고 민수 아빠는 큰 소리로 외쳤다. 아니, 이거 지금 뭐 하려는 겁니까 이게? 하지만 어느새 카메라에 불이 켜졌다. 방송이 시작되자 어른들은 잠시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섰다. 약간 흥분돼 보이는 동훈이 엄마가 카메라를 향해 또박또박 말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특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방송은 저희 GBS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동훈이 엄마는 단독으로 라고 말할 때
목소리를 조금 더 높였다. 그러고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네, 오늘 아침 9시경 모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3명이 아무 이유 없이 칠판에 딱 붙었습니다. 119 구급대에서 떼어보려고 여러 방면으로 애썼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오후 5시가 되어가는 지금 이 시각까지도 아직 뚜렷한 원인조차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사고 발생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동훈이 엄마는 처음 온 학교인 것처럼 찬찬히 주위를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네, 이곳은 여느 초등학교와 다를 것 없는 아주 평범한 초등학교 교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아이들은 어쩌다 칠판에 붙었을까요? 그리고 왜 떨어지지 않는 걸까요? 동훈이 엄마를 찍고 있던 카메라가 잠깐 새 아이를 비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동훈이 엄마는 얼른 마이크를 고쳐들었다. 그럼 먼저 하루 종일 칠판에 붙어있느라 힘들었을 새 아이를 제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동훈이 엄마가 마이크를 들고 성큼성큼 칠판 앞으로 걸어 나왔다.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던 아이들은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기웅이와 민수는 어쩔 줄 몰라서 칠판 속으로 숨을 듯이 몸을 움찔거렸다. 반면 동훈이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꽁꽁 얼어버린 것 같았다. 굳은 얼굴에 눈동자만 바르르 떨렸다. 동훈이 엄마가 민수 앞으로 불쑥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네, 어쩌다가 칠판에 딱 붙게 되었는지 말해줄래요? 그러니까 저도 잘 그건 민수는 방송에 나간다고 생각하니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동훈이 엄마는 살짝 눈썹을 일그러뜨리더니 옆에 있는 동훈이에게 마이크를 옮겨 내밀었다. 네, 그럼 옆에 있는 학생에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동훈이 엄마는 동훈이를 처음 보는 것처럼 대했다. 갑자기 동훈이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대답도 없이 뚫어지게 엄마 얼굴만 바라봤다. 잠시 후 동훈이가 하고 입을 열려는 순간 동훈이 엄마가 몸을 휙 돌려서 카메라를 향했다. 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많이 당황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답은 조금 후에 듣도록 하고 먼저 담임선생님과 구급대 반장님을 만나 사건 발생 당시와 이제까지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훈이 엄마가 총총거리며 교실 뒤쪽으로 걸어갔다. 구급대 아저씨와 담임선생님의 인터뷰가 끝난 뒤에는 민수 할머니와 민수 할머니, 그리고 기웅이 엄마, 빨간 한복 아줌마, 만능 박사님과도 인터뷰를 했다. 이런 상황에 왜 아이들을 찍느냐고 말리던 사람들도 마이크를 들이매면 머리와 온 매문새를 매만지고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른들 이야기는 점점 길어지고 놀이공원 풍선처럼 부풀려졌다. 촬영하는 모습을 한참 지켜보던 기웅이와 민수가 작은 소리로 떠들었다. 어른들은 자기 말만 참 잘하는 것 같지 않냐? 맞아. 게다가 우리보다 뻥도 잘 치는 것 같아. 기웅이와 민수가 희쭉 웃었다. 하지만 동훈이는 아무 말도 없이 눈만 부릅뜨고 있었다. 느닷없이 운동장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학교가 떠나갈 듯한 삐뽀삐뽀 소리에 교실에 있던 어른들은 우왕좌왕하며 창문으로 뛰어가 얼굴을 내밀었다. 동훈이 엄마도 카메라를 맨 아저씨도 창가로 달려갔다. 놀란 어른들은 너나 없이 소리를 질러댔다. 세상에!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새아이도 책상 위에서 발딱 몸을 일으켜 창밖을 내다봤다. 놀라운 광경에 기웅이, 동훈이, 민수는 저절로 입이 떡 벌어졌다. 무슨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했다. 제8화 남겨진 아이들. 학교 운동장으로 10여 대의 경찰차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경찰차 꼭대기에 달린 빨간 불빛이 사람들 마음처럼 빙글빙글 어수선하게 돌고 있었다. 게다가 빨간 불빛과 잘 어울리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운동장과 학교 구석구석을 사정없이 핥히며 돌아다녔다. 경찰차 뒤로는 새하얀 트럭이 경호를 받으며 들어왔다. 이삿짐을 실어 나르는 탑차처럼 생긴 길고 큰 차였다. 무슨 큰일이 났나 봐. 기웅이가 눈을 휘둥그레 뜨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동훈이와 민수도 불안한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다. 벼랑간 운동장에서 확성기 소리가 우웅 울리기 시작했다. 예,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학교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밖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교실 안에 있는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즉시 하던 일을 중단하고 밖으로 나와주십시오. 빨리 나와주십시오. 교실 안은 갑자기 바깥보다 더 시끌시끌해졌다. 어른들은 코앞에 폭탄이라도 터진 것처럼 당황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이리저리 분주한 어른들 사이에서 구급대 아저씨가 나서서 말했다. 예, 침착들 하세요. 제가 밖으로 나가서 무슨 일인지 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예, 침착하세요.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기웅이, 동훈이, 민수는 너무 떨려서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분명히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밖으로 나오라고 했다. 그럼 칠판에 딱 붙어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자기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기웅이가 두려움이 가득한 눈으로 말했다. 어쩐지 좀 무섭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는 어떡하라는 거야? 손이 이렇게 붙었잖아. 민수와 동훈이 목소리도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이들의 표정을 읽은 담임선생님이 재빠르게 다가왔다. 아유, 이 녀석들 설마 너희를 두고 어딜 가겠어? 걱정 마. 세 박자 모두 칠판에서 뚝 떨어질 때까지 내가 너희들 곁에 철썩 붙어 있을 테니까 알았지? 선생님이 눈을 찡긋하더니 아이들의 엉덩이를 차례대로 두드렸다. 새 아이는 선생님의 장난스럽지만 따뜻한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다. 하지만 창밖을 바라보는 다른 어른들의 근심 가득한 얼굴을 보면 아주 마음 놓을 일도 아닌 것 같았다. 얼마 후 밖으로 나갔던 구급대 아저씨가 황급히 교실로 들어왔다. 여러 명의 경찰 아저씨와 학교 보건선생님이 그 뒤를 따라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두 하얀 마스크와 하얀 장갑을 끼고 있었다. 구급대 아저씨가 쉽게 입을 열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그러자 경찰 아저씨가 눈살을 찌푸리고 마스크를 살짝 내리며 말했다. 예, 지금부터 이 학교는 국가보건당국에서 관리합니다.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지금 즉시 밖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보건당국이라니요? 그곳이 이 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담임선생님이 얼른 나서서 물었다. 경찰 아저씨가 대답하려는데 누군가 큰 소리로 끼어들었다. 최 선생님, 제가 신고했어요.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다. 새하얀 가운을 입은 학교 보건선생님이 두터운 마스크를 쓰고 서 있었다. 보건선생님이 반짝 눈을 빛내며 말을 이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일일지도 몰라요. 아이들이 이유도 없이 칠판에 딱 붙은 게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절대 떨어지지 않는 건 더 이상하고요. 아무래도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틀림없어요. 우리 학교가,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요. 보건선생님이 확신에 찬 얼굴로 말을 끝냈다. 그러자 경찰 아저씨가 흠흠 헛기침을 하며 덧붙였다. 예, 아직 확실한 건 없습니다. 다만 예방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교실부터 격리를 시키고 철저히 조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모두 밖으로 나가주십시오. 밖으로 나가면 운동장에 하얀 트럭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거기서 몇 가지 간단한 검사도 받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감염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교실에 있던 사람들은 잠시 동상처럼 굳었다. 조용한 분위기를 깨고 담임선생님이 따지듯 물었다. 아니 그럼 새아이만 교실에 남겨둔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몇몇 선생님들도 맞는 말이라고 큰 소리로 거들었다. 민수 할머니는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 따로 두냐며 신발짝을 휘둘렀고 동훈이 엄마는 방송에 내보내겠다며 협박했다. 기웅이 아빠는 어떤 상황이라도 아이들만 따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버텼다. 기웅이와 동훈이가 울 것 같은 얼굴로 소리쳤다. 저희만 두고 가시면 안 돼요.
민수는 숨을 할딱거리더니 기어이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엄마, 아빠. 교실은 금방 뒤죽박죽 아수라장이 되었다. 울먹이는 아이들, 못 가겠다고 버티는 부모님과 선생님들, 가로막는 경찰 아저씨들, 그 와중에 슬그머니 꽁지 빠지게 도망가는 어른들까지. 그때였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다. 그 기이한 모습에 왁자지껄하던 사람들이 얼어붙은 것처럼 입을 닫았다. 교실 전체에 투명하고 도톰한 비닐막이 드리워졌다. 교실 앞문 쪽으로만 틈이 벌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그리로 드나들었다. 교실로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우주복처럼 생긴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에도 우주에서나 쓸 것 같은 답답해 보이는 헬멧을 쓰고 있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잠깐씩 아이들을 보러 올 때도 그런 이상한 모습을 하고 왔다. 방금 다녀간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 손을 꼭 잡고 다 잘 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기웅이, 동훈이, 민수는 처음엔 무섭다고 울기도 하고 버둥대며 소리도 질렀다. 그렇지만 보건당국에서 나온 사람들은 생각보다 친절했다. 여러 면으로 신경 쓰고 작은 것도 배려해 주었다. 1시간에 한 번씩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돌아가며 만날 수 있게 해주었고 아이들이 불편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게 노력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빨리 원인을 찾아내 새아이가 칠판에서 안전히 떨어지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실에 남겨진 기웅이, 동훈이, 민수는 차츰 불안했던 마음이 가라앉았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보건당국은 적잖이 당황하고 있었다. 여러 방면으로 실시한 갖가지 검사에서 새 아이도 칠판도 교실 전체도 지극히 정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의심스러운 작은 실마리도 찾아내지 못해서 속으로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제9화 달빛 비치는 교실. 캄캄한 하늘에 둥근 달이 살며시 얼굴을 내밀었다. 운동장에 꽉 찼던 빨간 불빛은 드문드문 반짝였고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도 잠들었다. 웅성대던 사람들 소리도 잦아들었다. 창을 넘어 교실로 들어온 노란 달빛도 사뿐사뿐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깜빡 잠이 든 기웅이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뭔가가 종아리를 쿡쿡 찌르고 있었다. 얼른 내려다보니 동훈이 발이 올라와 있었다. 난처한 얼굴을 한 동훈이가 기웅이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저기 기웅아, 미안한데 나 여기 좀 긁어줄래? 동훈이가 턱으로 자기 허리깨를 가리켰다. 기웅이는 픽 웃음이 났다. 기껏 자는 사람을 깨워서 한다는 소리가 가려운 데를 긁어달라니. 야, 웃지 마. 아까부터 참느라고 죽는 줄 알았다고. 손으로 시원하게 긁을 수도 없고. 아우, 야, 여기 빨리 좀 부탁할게. 기웅이는 실실 웃으며 한쪽 발을 들어 동훈이 허리를 벅벅 긁어주었다. 동훈이 얼굴이 마음에 쏙 드는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점점 환해졌다. 정말 시원하다. 이제야 좀 살 것 같아. 고마워. 별일도 아닌데 동훈이가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서 기웅이는 오히려 먹적었다. 한쪽에서 꾸벅꾸벅 졸던 민수가 아이들 소리에 부스스 고개를 들었다. 동훈아, 그렇게 시원하냐? 그럼 이번엔 네 발가락으로 내 콧구멍 좀 쑤셔봐라. 손을 쓸 수 없으니 코딱지도 못 파고 답답해 죽겠다. 민수가 얼굴을 한껏 구기고 커다란 콧구멍을 벌름벌름 하자 기웅이와 동훈이는 킥킥킥 웃음을 터뜨렸다. 새아이는 이런 상황에서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서로가 있다는 게 새삼 고마웠다. 농담도 하고 서로 눈치도 보지 않으니까 마치 며칠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셋이 함께 있으면 지금처럼 작은 일에도 웃음이 나고 무얼 해도 신이 났었다. 새아이는 서먹했던 일은 잊고 편하게 웃었다. 잠시 후 동훈이가 웃음을 멈추고 물었다. 그런데 말이야, 왜 우리만 이렇게 칠판에 붙었을까? 난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모르겠다. 우리 셋 중에 제일 똑똑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기웅이 네가 말 좀 해봐라.
민수가 기웅이 쪽으로 얼굴을 쑥 내밀며 말했다. 기웅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다. 캄캄한 밤, 아무도 없는 교실, 은은한 달빛, 그리고 칠판에 함께 붙어있는 친구들. 기웅이는 왠지 모르게 가슴 한쪽이 시큼시큼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기웅이가 가만히 입을 열었다. 그거야 나도 잘 모르지. 그리고 나 공부하는 거 별로야. 우리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동훈이와 민수는 기웅이의 뜻밖의 대답에 깜짝 놀랐다. 같이 어울려 다니기는 했어도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 기웅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아까 너희도 눈치챘겠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사이가 안 좋아. 작은 일로도 맨날 싸워. 내가 공부를 잘 못하면 그걸로 또 싸우고. 난 엄마랑 아빠가 나 때문에 싸우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거든. 너희가 알게 될까봐 끙끙댔는데 말하고 나니까 오히려 시원하다. 기웅이는 정말 속이 시원한 듯 훅 숨을 내쉬었다. 그러고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우리 엄마도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면 참 좋을 텐데. 동훈이 넌 좋겠더라. 널 많이 생각해주는 엄마가 있어서. 그래, 맞아. 동훈이네 엄마는 말만 하면 뭐든 다 들어주고 갖고 싶은 것도 다 사주는 것 같던데 진짜 부럽더라. 그리고 아까 방송할 때 보니까 얼마나 멋지던지. 민수가 호들갑스레 맞장구를 쳤다. 동훈이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잠시 눈치를 보며 망설였다. 그러다 찬찬히 입을 뗐다. 너희도 봐서 알겠지만 우리 엄마 맨날 바빠. 나보다는 항상 일이 먼저야. 일이 있는 곳이면 날 버려두고 아마 우주 끝까지라도 갈걸? 그러면서 뭔가를 또 사주겠지. 그게 엄마 대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기웅이와 민수는 할 말을 잊었다. 이렇게 진지한 동훈이 모습은 처음 봤다. 맨날 시시덕거리며 게임 이야기만 줄기차게 하곤 했었는데 또 다른 동훈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기웅이와 민수는 얼떨떨했다. 동훈이는 아이들 눈길을 피해 칠판에 이마를 기대며 말했다. 엄만 옆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이것저것 사주지만 난 엄마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좋아. 같이 놀러 가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웃고 뭐든 같이 하는 거. 근데 우리 엄만 그걸 모르나 봐. 바보같이. 동훈이 이야기가 끝나자 교실은 다시 조용했다. 노란 달빛도 아이들 사이로 사부작 소리 없이 움직였다. 동훈이는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고개를 번쩍 들고 민수를 향해 말했다. 박민수, 너야말로 진짜 부럽더라. 온 가족이 너라면 아주 끔찍하던데? 민수는 귀 밑까지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다. 기웅이가 뭔가 생각난 듯 말을 덧붙였다. 민수, 넌 이번에 씨름부에도 들어갔잖아. 더구나 너희 아빠가 씨름하는 것도 엄청 응원해 주시고 정말 좋겠다. 올라갔던 민수 입꼬리가 금방 축 늘어졌다. 민수는 괜시레 킁킁 기침을 했다. 있잖아, 너희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는데 사실 나 씨름하는 거 싫어해. 기웅이와 동훈이 눈이 주먹만큼 커다래졌다. 민수는 아이들 표정을 살피더니 조용히 덧붙였다. 우리 아빠는 항상 사내 녀석은 씨름이 최고야 라고 말해. 아빠가 좋아하니까. 난 그냥 아빠가 좋아해서 하는 거야. 게다가 내 덩치가 씨름하고 좀 어울리지 않냐. 민수가 어깨를 으쓱하더니 말을 이었다. 아빠도 다른 사람들도 내 덩치만 보고 내가 씨름을 잘하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따로 있어. 그게 뭔데? 동훈이가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물었다. 기웅이도 궁금해서 몸이 저절로 동훈이와 민수 쪽으로 기울었다. 민수는 대답도 없이 빙글빙글 웃기만 했다. 빨리 말해봐. 기웅이와 동훈이가 몸이 달아서 보챘다. 민수가 침을 꿀꺽 삼키고 대답했다.
난 합창부에서 노래하고 싶어. 뭐라고? 네가? 기웅이와 동훈이는 갑자기 크크크 웃어댔다. 민수가 입을 삐죽 내밀고 실룩거렸다. 그만 좀 웃어라. 나도 내가 노래 못하는 거 알거든. 그래도 노래 부르는 게 진짜 좋은 걸 어떡하냐? 기웅이와 동훈이는 민수 말에 진심이 느껴져서 뚝 웃음을 멈추었다. 교실은 다시 조용했다. 복도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띄었다. 세 아이는 칠판에 두 손이 붙은 채로 서로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이렇게 가까이 서로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았다.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맨날 보던 그 얼굴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딘지 다르게 느껴졌다. 다른 아이들보다는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렇지도 않았다. 서로 터놓지 않았던 속마음을 알아서일까? 세 아이는 어쩐지 서로에게 더 가까워진 것 같았다. 기웅이, 동훈이, 민수는 소리 없이 빙그레 웃었다. 교실 앞문 쪽으로 이상한 옷을 입은 아저씨가 심각한 얼굴로 들어왔다. 이상한 헬멧 대신 아래턱을 모두 가리는 두터운 하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아저씨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다. 너희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열심히 방법을 찾고 있는데 쉽지가 않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그래도 너무 걱정 마라. 꼭 방법을 찾아낼 테니까. 근데 너희 어디 불편하거나 아픈 곳은 없니? 아저씨가 장갑 낀 손으로 칠판에 붙은 아이들 손을 차례로 만져보며 물었다. 네, 저희는 괜찮아요. 세 아이는 입을 맞춘 것처럼 똑같이 대답했다. 아저씨는 아이들 얼굴에 핀 미소가 낯설어서 고개를 갸웃하며 밖으로 나갔다.